안녕하세요, 신하영이에요.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탄소 중립? 탄소 누구랑 싸웠어요? 아, 그럼 이산화탄소? 맞아. 이산화탄소야. 자, 먼저 탄소는 여러 가지 원소들과 반응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결합한 화합물은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나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하지. 자, 그런데 이 탄소가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근데 이산화탄소가 나쁜 게 아니잖아.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 중 하나인데? 출근길에 탄 버스부터 입고 있는 옷까지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탄소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거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면 기온이 올라가니까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2050년까지 그런 건가? 2050년까지 배출하는 탄소의 양만큼 탄소 흡수량을 늘려서 증가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된 거지. 탄소 중립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큰일 나.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에이, 설마. 2019년 지구의 평균 온도는 14.84도.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어? 1도만 상승해도 기후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폭염, 폭우, 산사태 이런 자연재해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질 거고 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빙하가 녹아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될 거야. 겨울도 올라간 거 가지고 너무 겁주는 거 아니야?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기온은 10도 이상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자, 우리나라를 보자. 최근 30년간 여름은 20일이 길어졌고 겨울은 22일이 짧아졌어. 봄 시작일은 17일, 여름의 시작일은 11일이나 빨라지면서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고. 아, 설마 그래서 어제는 엄청 더웠는데 오늘 갑자기 춥고 낮에는 막 해가 쨍쨍하다가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오고 이게 다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그런 건가?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최대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거야. 이러다가 사계절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사계절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여름은 지금보다 더 더워지고 겨울은 지금보다 더 추워질 수도 있겠지? 숨만 쉬어도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잖아. 설마 숨을 쉬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아, 그럼 뭐 그 탄소 중립 그거 뭐 어떻게 할 건데?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럴 순 없잖아.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다양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지? 역시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지구를 위해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탄소 중립 10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첫 번째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 기술에 관한 건데 태양광은 빛을, 풍력은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것쯤은 알고 있지? 그 정도는 기본 상식이지.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단지를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이 짓는 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탄소는 줄이고 에너지 생산량은 높이겠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면 더 좁은 땅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듯.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바람개비 도는 횟수와 사용 가능한 에너지량이 같아지면은 발전소를 더 짓지 않고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잡겠다는 거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데? 아, 나 풍력발전기가 바다에 설치된 거 본 적 있는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깊은 바다로 나갈수록 바람도 많이 불고 공간도 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바다로 많이 짓긴 하는데 아무래도 육지보다 설치가 까다로워서 더 많은 기술력이 필요해. 아무래도 깊은 바닷속에 있으니까 침식이나 부식에 강한 기술력이 필요하겠다. 자,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말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보는 건 어때? 그거 아주 좋은 얘기야. 그래서 요즘 밀고 있는 석탄, 석유의 대체 에너지로 떠오르는 게 바로 있지. 그게 뭔데? 수소라고 들어봤어? 수소? 수소차 정도는 들어봤는데. 근데 왜 하필 수소야?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고갈될 걱정도 지역적 편중도 없어. 자, 수소는 산소와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 에너지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학연료와는 달리 부산물로 물만을 남겨서 그야말로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있지. 그렇다면 수소차는 매연이 안 나오는 건가? 수소차는 주입된 수소가 연료 전지에 투입돼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수소차 한 대가 디젤차 2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정화시킬 수 있어. 자, 그야말로 도로 위의 공기청정기라고 볼 수 있지. 도로 위를 달리는 공기청정기? 그렇지. 수소를 생산해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 대, 충전소 660개를 확충할 예정이야. 머지않은 미래에는 수소 도시가 생길 수도? 수소 도시가 되면 뭐가 좋지? 온 동네가 다 수소 에너지로 생활하는 건가? 수소 시범 도시가 되면 주요 주거 및 교통수단을 수소 에너지로 가동하고 또 소규모 생산 기지도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수소 공급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럼 그 도시에서만큼은 탄소나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겠네? 너무 좋다. 나 거기로 이사 가야겠다. 이사 가자. 같이 가자. 아유. 잠깐만. 왜? 혹시 바이오 에너지라고 들어봤어? 우리가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 유기물을 처리할 때 탄소가 발생되는데 이때 이 유기물을 재활용하는 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야.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지? 이 유기물을 미생물에게 먹이로 주면 가스, 디젤, 에탄올 등으로 변신하거든. 이걸 에너지로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휘발유나 디젤에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럼 석유 대신 사용도 가능한 거네? 심지어 휘발유보다 대기오염 물질이 40에서 60% 적게 배출되니까 또 다른 수송용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겠지?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6시간, 급속 충전도 30에서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현재 일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400km를 2045년까지 약 900km로 늘리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어. 수송 효율이 높아지는 기술이 개발되면 전기차나 아까 얘기했던 수소차도 더 많이 생기겠네? 수소차도 고속 충전 기술을 확보해 2030년에는 충전 시간을 1분 미만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수소나 바이오 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더 발전돼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차나 배나 비행기 탈 때도 탄소 배출 없이 타고 싶다. 내가 알아보니까 최근에 액화수소 열차도 개발을 시작했어. 이 기술이 완성되면 세계 최초 액화수소 기반의 수소기관차가 될지도 모른다고. 역시 대단해. 그런데 말입니다.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데 탄소가 배출되는 건 어떡하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컴퓨터하고 TV 보려면 난방, 냉방, 급탕, 조명, 전기 등등 여러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탄소 배출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에어컨 덜 키기? 더울 텐데. 난방 덜 떼기? 추울 텐데. 조명도 안 켜고 생활하기? 어두울 텐데. 저러는 거지? 그렇게 미련하게 사람이 쓰는 에너지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생활은 그대로 하되 에너지 사용을 줄여보자는 거지! 그럼 형광등 대신에 LED 쓴다거나 컴퓨터 저전력 모드로 사용하기? 가전제품 소비효율 등급 5등급 대신 1등급으로 사용하기 그런 거?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필요할 땐 사용을 하고 생산된 에너지는 저장을 해서 에너지가 순환되는 제로 에너지 건축을 개발하고 있어. 그렇다면 주변 건물이 정전이 되거나 열 에너지가 중단돼도 제로 에너지 건물은 끄떡이 없겠네?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해 에너지 자립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 이와 관련된 좋은 정책들이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줄이고 줄인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어떻게 하지? 산업화에 익숙해진 우리가 하루아침에 기계와 수많은 화학연료를 사용 안 할 수는 없겠지? 이거! 우리 소지품의 70% 이상이 다 석유화학 관련 제품 아닌가? 우리나라는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높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조업의 비중이 큰데 게다가 온실가스 최대 배출 업종이기도 해. 그렇다고 넋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건 아니지? 당연하지.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바이오 에너지나 수소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면 되고 또 생산 구조를 개편을 해서 원료가 배출하는 탄소량을 줄여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거나 공정 자체에서 저탄소 기술을 만들겠다는 건 산업 효율화를 시키겠다는 뜻? 그것이 곧
산업 공정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건데 말이죠.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시멘트나 스틸도 탄소 배출이 적은 공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산업 온실가스를 제어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파이팅! 이런 기술이 있어요. CCUS라고. 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지.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탄소를 모아서 다른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라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의 50% 이상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발전시설이나 중공업시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자 유일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어떻게 사용하지? 이산화탄소와 물의 반응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나 수소를 생산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벽돌이나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데 활용하기도 해.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꽃피우게 할 핵심 기술이 바로 디지털. 디지털이 탄소 중립이랑 무슨 상관?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소차나 태양광 발전 등이 디지털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효과가 증진되고 발전될 수 있어. AI나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기술이 전 분야에 적용이 되면 에너지 소비 절감에 도움이 돼.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걸렸을 때 잠시 시동이 꺼진다거나 공장에서 자주 쓰지 않는 기계들은 꺼졌다가 필요할 때만 다시 작동되는 거. 이 모든 게 디지털화라고 볼 수 있어. 지하주차장에 불이 꺼져 있다가 차가 들어왔을 때 불이 켜지는 거랑 엘리베이터도 출퇴근 시간에는 6대 가동되다가 평소에는 4대만 가동되는 거. 이런 게 다 디지털 효율화라고 볼 수 있겠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10대 기술은 에너지 전환, 석탄, 석유 안 쓰고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거, 에너지 효율,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거.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근데 2050 탄소 중립 쉽지는 않겠지? 지금까지 사용했던 주 에너지원을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는 않을 거야. 처음엔 탄소 중립 관련 기술이라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이었네. 탄소 중립 10대 핵심 기술.